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토지를 접하다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거 들어가시면 주소만 아시면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토지의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주소가 들어가 있고, 면적, 그리고 공시지가,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사항이라든지 다른 기타 규제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용도 지역이죠. 지목은 총 28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주로 이제 전이나 답, 임야라든지 과수원, 도로용지라든지 철도용지, 해육용지, 학교용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지목을 정했었는데,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산을 개간해서 밭으로 쓰고 있는데 지목 변경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임야로 돼 있고, 밭인데 농사를 안 짓고 오랜 시간 지나서 그 나무가 울창한 산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서류를 보시면 지목이 나옵니다. 면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원래 평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제곱미터로 이제 단위가 바뀌어 있어서, 우리가 보통 계산은 계산기 두들지만 알면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냥 설명 잠깐 드릴게요. 한 평은 3.3058 제곱미터를 곱해주면 그게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제곱미터는 0.3025를 곱해주면 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다. 이거는 싼 땅 얘기할 때 괜찮습니다. 근데 평당 10억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면적이 큰 거는 오차가 좀 꽤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막 10억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는 특히 이제 도시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도로가 많이 이제 접해 있죠. 그래서 이 도로가 이제 접해 있는데, 그냥 이 도로가 뭘 뜻하는지만 알고 지나가자고요. 소로, 중로, 대로, 광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로 1로, 2로, 3로, 중로 1, 2, 3로, 대로 1, 2, 3로, 광로 1, 2, 3로. 이 뜻은 뭐냐면 이 도로의 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m 미만이다, 8에서 10m다, 10에서 10이다. 그 다음에 광로 같은 경우는 50m에서 75m다. 이런 식으로 도로 폭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시골길 같은 데 가면 있는 도로, 그런 도로들은 이 도시 지역의 도로가 아니라서 보통의 도로들이 현항도로, 관습도로에서 그냥 사유지인데 그냥 시멘트로 포장돼서 항상 항시적으로 쓰고 있어서 그냥 도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리가 땅 위에서 태어나서 땅속으로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토지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용도지역이 좀 쉬울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펴보면 어떤 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골이나 이런 농촌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크게 나누자면 도시 지역과 밖에 있는 비도시 지역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게, 자, 이게 도시 지역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서울특별시다, 아니면 무슨 광역시다, 무슨 시다 하는 이 시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이 비도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사이에 도시지역 바깥쪽을 에워싸고 있는 게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이죠. 서류상에는 도시지역에는 용도지역이 단 4개만이 존재합니다. 이 4개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 70년, 80년 옛날 시대에 시골에서 일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공단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들 갑니다. 아빠들이, 그리고 남편들이. 그럼 왜 갑니까? 돈 벌러 가는 겁니다. 돈 벌러.
예전엔 돈 벌러 간다 그러면 공장이 있는 지역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1번 돈을 벌려면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 그게 공업지역이죠. 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퇴근을 하면, 예전에는 이 공장 주변 쪽에 이런 삼겹살 파는 거라든지 아니면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식당, 편의시설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런 거는 상업지역이 그 주변 쪽으로 분포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고, 일을 열심히 하고 퇴근해서 목구멍에 때 좀 벗기고 이런 상업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퇴근을 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잘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 곳을 만들어주는 게 주거지역이라고 하죠. 주거지역. 그래서 이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공장이라든지 모든 게 건물로만 가득하면 사람들이 숨 막혀 죽죠. 그래서 이 도시 안에도 좀 쉴만한 곳이 있지 않아야 되나? 그게 이 녹지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 이게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입니다. 삶.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깊게 들어가면 주거지역,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중공업지역, 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 땅에다가 도대체 얼마나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냐의 차이죠. 그리고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도시가 확대가 돼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도시 끝자락에 이 그린벨트가 막고 서 있죠. 예전에 2000년 전까지는 그린벨트가 거의 해제되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막혀 있는 곳에 도시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도시가 어디로 가느냐? 그린벨트를 벗어나죠. 그래서 이 바깥쪽에 이 지역에 있는 비도시 지역의 땅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도시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 저기가 경기도 광주군이었는데 서울특별시 강동구라더라. 그 지역들은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못 건드려서 이게 비도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또 지나왔죠. 많은 시간이 지나오다 보니까 2000년 때부터 이제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가 되는 거죠. 그린벨트가 해제만 되면 왜 입지 여건이 좋냐? 그 이유는 도시가 개발이 됐고 그린벨트 에어싼 바깥쪽에 도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도시와 도시의 가기 좋은 중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입지 여건이 좋고, 여러분들 지금 상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이 대부분이 다 그린벨트 지역이죠. 근데 입지 여건은 되게 좋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입지 여건이 좋은 거고, 그러면 이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백화점 옆에다가 축사 짓습니까? 돼지 키우고 소 키워서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농촌이나 이 비도시 지역에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농림지역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비도시 지역에 놀러를 갑니다. 유원지도 가고 해수욕장 다 가고 수목림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가죠. 그런 지역들을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문화 혜택을 받고 사는데 비도시 지역 사람들은 맨날 여러분들 도시 사람들한테 먹일 거 생산만 하고 그것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약간 편의시설도 만들고 해야 되는 지역, 그 지역을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관리지역은 우리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죠. 그리고 농림지역은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나뉘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측면에서 이 용도 지역을 봤을 때 투자와 실수요 개념이 나뉩니다. 그러면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땅에 투자를 할 것인가? 1차적으로 도시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 지역으로 이미 다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 지역에 토지를 투자한다. 약간 가격 대비 수익률이 좀 힘들죠.
용도는 이 도시 지역에 이런 용도로 실제로 사용하라는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 구획정의 사업이 되지 않고 건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좀 많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녹지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 이유는 이런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땅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그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기업을 유치하려고 엄청 각 지자체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큰 기업들이 오려면 100만 평, 200만 평이 필요하죠. 그 땅이 아파트를 다 밀고 공장을 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녹지 지역을 확보를 해서 여기에 공업지역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상업지역이 필요하고 그 옆에 주거지역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녹지가 부족해지죠. 이 녹지가 부족한 걸 이 비도시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편입해서 녹지 지역을 확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다시 커지려면 다시 또 녹지 지역을 건드리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뭔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미래적으로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커질 수 있는 부분, 그거를 생각해서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도시 지역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아직 뭐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도시라든지 이렇게 확장되거나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용도가 바뀔 가능성,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왜 저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예전에 뭐 우리 한참 미분양 사태라든지 이런 게 나는 게 뭐냐, 이 순서가 어긋났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지역에 미분양 사태가 났어요. 근데 삼성전자 공장이 와서 일하는 직원이 3만 명이라고 예를 듭시다. 그 지역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을까요? 여기서 순서라는 게 가장 먼저 이 공업지역,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면 이 상업지역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주택은 너무나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일자리는 하나도 없는데 아파트를 2만 세대를 지었다고 칩시다. 근데 누가 와서 삽니까? 요즘 서울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대도시나 이런 쪽으로 아파트 값이 많이 뛰고 있죠. 그럼 서울 수도권이 왜 내려가지를 않을까? 계속해서 그쪽에 일자리가 몰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아파트나 이 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 가격은 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도 지역의 핵심은 순서에 입각해서 공업지역 1번, 상업지역 2번, 주거지역이 3번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되어 있는 지역, 여기에 실제로 투자 목적은 조금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임대 사업을 하실 때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도시 외곽 지역에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이게 30만 평이다. 근데 처음에 모든 지역의 원천적인 땅은 필지다, 그러니까 번지 하나하나가 땅이 네모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도 되어 있고 이런 땅도 있고 뭐 땅 모양이 다양합니다. 이런 땅을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도시계획을 짜서 공업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뭐 녹지지역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 지역들 땅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가끔 여러분 도시에서 외곽지역에 뭐 택지지구라든지 이런 거 해놓은 거 보면 지금 잔풀만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근데 네모나게 있고 도로가 사방으로 지나다니죠. 거기는 그냥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거기 번지를 토지 이용 계획 항의서를 떼면 도시 지역, 그래서 뭐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중로 2류 접함, 뭐 중로 3류 접함, 소로 2류 접함, 이런 게 다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논밭은 좀 메꾸고 산은 깎아서 조금 비율을 맞춰서 이런 기반시설까지 해서 이제는 여기에 아파트 짓고 여기에 공장 짓고 이쪽에 상업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도시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에 산업단지가 뭐 50만 평이다. 50만 평이면 거의 그에 비슷한 만큼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그 주변 쪽으로 상업 편의시설과 거기에 배후 주거단지가 항상 섹터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은 과거를 알고 현재를 보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가는 겁니다. 그 미래 예측에 대해서 돈을 던지는 게 투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침범을 당했듯이 현재를 보고 과거에 침범당하고 현재를 보니까 침범 안 당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듯이 우리가 투자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저런 산이나 논밭이 공장이나 상업시설, 도시로 바뀌어서 현재를 보니까 정말 땅값이 많이 뛰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현재 모습이 예전에 저런 땅이 이렇게 되더라 해서 지금 저런 땅을 찾아서 미래에 저렇게 될 거라는 예측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던지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용도지역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용도 지역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가는 곳 일반 공업지역을 제가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업지역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 지역이 3년,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다 같이 가서 설명하면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